제일 억울한 게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억울한 게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가 와서 제일 억울해하는 게 몰랐지만 처벌된다. 몰랐지만 처벌 당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꽤 많은데 담배를 권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약을 권하는 경우 중에 그게 마약일 수도 있고 뭐 대마초일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미국 분위기는 사실 대마초를 완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 그냥 오픈돼 있고 사이펀도 지금 이제 대마초가 허용된 지역 의료용으로 네, 의료용으로만 아직 뭐 판매가 활발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사이판도 일단은 허가가 났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나라 국민도 상관없이 누구든 가서 구매를 할 수 있어. 갖고 들어올 수도 없고 펴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네. 구매를 하고 뭐 취하는 거겠지만 자기 의지에 의하지 않은 누군가 진짜 지나가다가 껄렁껄렁한 사람이 마음씨 좋게 생기는 사람이 같이 얘기하다가 말 섞다가 내 거 담배 한 대 펴 했는데 거기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리고 미국 드라마나 이제 보면 펍이나 이제 그 바 같은 데는 미국 사람들이 잔을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 잔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여기다가 뭐 흔히 말하는 물뽕이라든지 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수면제라도. 네, 수면제라도. 아 죄송합니다. 물뽕은 좀 그런가요? 못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방송인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조금 억울한 보통 억울한데 하지 말아야 될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알고 있어요. 대마초는 외국에서 피면 안 된다. 아니, 요새는 이제 알겠지. 왜냐면 예전에 이제 몇 번의 처벌이 있었기 예, 때문에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검사했는데 나와서 이제 처벌도 받고 이랬었던 수가 있었지만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그렇죠. 늘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 이제 뭐 필리핀 시장 뭐 이런 안쪽에 잘못해서 들어갔다가는 외국인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으로 약에 취해서 납치돼서 예전에 우리가 되게 크게 뉴스 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서 이미 다 죽여서 다 묻어놓고 그 사람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인질극을 하는 거지. 얼마 보내라. 이미 그 사람은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납치할 때 그런 식으로 모으게 약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약인 거. 그것도 알고 하는 약은 억울하지는 않지만 모르고 하는 약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르는 모르는 주는 사람의 호의를 그렇지. 줘야 좀 된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음료수, 그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걔네들이 계속 권한다? 100% 의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험악한 경우에는 이제 너무 겁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험악한 경우에 내가 거절했는데 억지로 또는 화를 내거나 이런 바로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경찰관이나 뭐 경비나 찾아야 된다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생각하시다가 제일 중요하죠. 네. 한국처럼 생각하다가는 정말 뒤통수 맞기 쉽다. 낭패 봅니다. 낭패 본다. 네. 가령 정말 간단한 것부터 운전. 요새는 이제 해외 나가서 렌트카를 많이 빌려서 이용을 하시니까 한국처럼 운전하면 정말 경찰서 가기 십상입니다. 빵빵 또는 칼치기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심지어 네. 약간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미안하다고 비상깜빡이를 키잖아요. 두 번. 두 번 정도 똑딱똑딱 키잖아요. 미국에서는 비상깜빡이를 키면 저 사람이 정말 비상 상태에 있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게 이름도 비상 깜빡이잖아요. 감사 깜빡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상 깜빡이는 근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 유명하시죠. 사람들이 흔히들 쉽게 생략하는 게 차선 바꿀 때 이제 차선 지시등 깜빡이를 많이들 생략하시는데 미국은 굉장히 스트릭하다라고. 특히 교통법규는 굉장히 스트릭해서 그 깜빡이를 항상 넣어주는 건 가장 기본이고 기본 중이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또는 그 오래된 교통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따로의 규칙들이 사실 네, 우리나라 잘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제 한 60년, 70년의 자동차 문화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벌써 220년이 된 자동차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 어느 곳에서나 그 넓은 50개 주 어디에서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는 진행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버려요. 이것들을 모든 운전자가 인지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운전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운전면허 시험 나오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차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그때부터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도착한 차의 순서대로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다가 내가 가야 될 순서에 있는 사람이 차 세워서 경찰 부르면 얘는 딱지. 한국과 다른, 한국에서는 당연히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귀찮으면 뭐 넘어가기도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쉽사리 똑같이 행동하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
그리고 똑같이 좀 옮겨봐서 한국처럼 행동해서 안 되는 부분이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의 내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트러블이든지 뭐 이런 거를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좀 불편한 제스처를 보여준다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 너무- 여행객들이 네.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만나는 우리나라 입장의 외국인을 만나면 거의 안 하죠. 굉장히 친절해져 사실. 근데 저는 좀 창피한 게 하나 있다면 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우리나라 수준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나라들 가면 사람들이 좀 거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겪어봤고 그럼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개발도상국이고 좀 약간 뒤쳐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기 십상인데 누가 보기에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는 맞고 하지만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순간 언얼도가 날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소리 지르지만 정말 주먹 싸움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법에 대한 부분 무서우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때려요. 그리고 혼자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4명, 5명 우리로 뒤어서 때려요. 그렇게 또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그들이 그 갖고 다니는 칼 있잖아. 정글도 정글도, 언얼도 우리 흔히들 언얼도 날라온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잘 사든 못 사든 아니 그게 사실 맞는 건데 네, 그냥 근데- 간혹 그냥 뭐 열에 한두 분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열에 한두 번 사고가 나서 뉴스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나라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행 업계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바다 물놀이 중 일어나는 사고들이 사실 가장 크고 잠깐 동안에 벌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주의해야 될 점들이 사실 소개가 많이 안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여행 상품 위주로 사실 소개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뭐 바다는 어떤지 그 해양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사실 있을 거예요. 이게 괌이나 사이판 뭐 이 마이크로네시아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섬들이 다 산호로 이루어진 섬들이기 때문에 산호가 알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꼬여 있고 거기에 흙이 쌓이고 그래서 거기에 바닥이 되고 하다가 갑자기 구멍이 있는 거지. 그럼 이 구멍이 바닷속에서 통로가 돼, 물의 통로가 돼서 한 번 빨려 들어가면 저쪽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그 물의 통로인 경우가 간혹 있고. 요게 발 한 번 걸렸다가 뭐 1.5m밖에 안 되는데 발 한 번 잘못 빠졌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특히나 바다, 강 이런 투어를 갔을 때 내가 수영할 줄 알아도 항상 자신만만하지 마라. 그리고 안전장비, 안전교육,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다이빙하고 수영한 지 15년, 20년 정도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일 자신만만할 때 수영에 자신만만할 때 한 번, 다이빙에 자신만만할 때 한 번, 스킨이라고 물에 그냥 바로 꽂는 거 자신만만할 때 한 번. 저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뭐 자기가 자신 있다, 수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다 이러신 분들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바다가 있는 여행지나 이렇게 물이 많은 여행지를 하면 이제 스노클링이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거기 이제 배의 안전 요원들이 사실 배 위에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안 움직이는 사람. 어르신들 뭐 60대 이상 드신 어르신들이 자신 있다고 들어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군대 때 뭐 어떤 사람이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들어가셨다가 5분 만에 안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래서 여러 번 사실 사고가 많이 왜냐면 스노클링은 알다시피 라이프 자켓이 있고 등을 하늘로 보이고 바닷속을 바라보고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하는 투어니까 손이나 발이 안 움직이고 있다 이건 100%. 그리고 수영할 때는 항상 2인 1조, 다이빙도 똑같습니다. 2인 1조가 조 단위로 움직여야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너무 힘취해 가서 먼데 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발견할 수도 없는 뿐더러 일이 생겼을 때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뭐 여자친구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